지금 사실 이 국정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검찰 업무 보고가 중단됐다 이런 소식 오전에 봤는데 아 그래요? 예. 구두 보고까지만 받고는 돌려보냈다라고 하면서 자료 다시 내라. 예. 그리고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 또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근본 문제 제외하고 일반 업무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기재부도 혼나더니. 기재부도 혼나고. 이게 뭐든지 지금 공약이 왜 이걸 해체 후 재편성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해체 후 재편성 대상들은 지금 어떻게 그걸 그 공약을 전제로 방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예. 어? 그거 뭐 딴소리 했나 보죠. 그러게 말입니다. 혼나야죠. 예. 이 검찰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최우선 개혁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첫 업무 보고에서 중도 귀가 좋지 않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민심일 거 좀 생각해요. 예. 검찰이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쫄래쫄래 온 거예요. 그냥 하듯이 관성대로 와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했으니 국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저것들 뭐 한 거 뻔하거든. 예전에 예. 그냥 형식적으로 그 늘 만들어 왔던 복부 그 국회 열릴 때마다 하는 예. 그 보고서 있거든요. 뭐 그 수준으로 들고 왔겠죠. 예.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방통위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도 있었는데 예. 여기도 이제 결국 도중에 중단이 됐는데 정권 나팔수다. 그래 이진숙이 방통위 정상화 방해 요인이다 이런 뭐 김현 위원을 포함한 지적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사상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면서 그랬대 방심위에서도 사상의 자유 얘기하고 사상의 자유, 부역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방통위 방심위가 판단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렇죠. 이미 답을 내려놨잖아요. 이진숙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부역한 적이 없다. 그런 식의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죠? 방통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방통위 이진숙 방통위가 부역인지 보도했다는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진짜. 그거는 예, 그거는 시민들이 주권자 시민이 판단하시는 거고. 네. 부역이라고 방송이 표현하는 거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거고. 본인이 그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사상의 불수는 했다는 뭐 일종의 반증이 될 것 같은데 그 불안한가 보죠, 뭐.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도 전혀 지금 달라진 모습이 없이 그냥 이제 버티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검찰도 그렇고 예. 방통위도 그렇고 뭐 기재부도 질타를 받았지만은 이 글쎄 업무 보고가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이제 다음에 이재명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네.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그냥 때우기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술 먹고 출근 안 하는 대통령 혹은 뭐 누워서 자느라고 안 나오는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만 봐서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네. 예, 큰일 난다. 진짜로 정신 못 차리고 혼날 일이 앞으로 기다릴 텐데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만나면서 캐나다 갔다 오고 비행기 내려서 만나면서 그 밈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라고 이 농담을 강훈식 실장한테 하고 강훈식 실장도 그 뭐 웃으면서 분위기 좋았던 모습을 볼 수가 아니 있었는데 솔직히 좀 너무하세요. 1박 4일이 뭐야? 아니 그 대통령은 저기 원래 부모님한테 체력과 피부를 물려받았다고 자랑하시면서 네. 요역적으로 일하시고 뭐 이런 거 좋은데 그 수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코피 터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일하고 있는 모습 보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러다 보니까 참 인터넷 SN상에서 참 유명해졌어요. 그 예. 표정과 그 다음에 이게 눈이 얼만큼 떠졌느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보시고. 강훈식 실장 명색이 삼선 의원인데 이번에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구나라는 거 처음 아시는 분 되게 많을 걸요. 맞아요. 강훈식 정치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강훈식 실장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정리해보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뭐 이걸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공직에 있다가 내려간 다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윤석열, 김용현도 나오려고 그러고 뭐 김건희는 뭐 일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V0 역할, 대통령 역할을 사실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병원에 가 있고 이게 열불을 사겠습니까? 내란 종식 안 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야 다 저 뭐 육조거리에 내놓고 뭐 응지처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민주 법치주의의 아이러니가 그런 거죠. 항상
그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뭔가 네. 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저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혜택을 보는 건 항상 악인들이다. 네. 원래 그렇죠. 뭐 역사라는 게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고 우리 또 뭐야 그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꾸는 데 목표를 두지 그 혜택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게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나중에 지나서 커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 역사 속에서 보자면 빠른 기간 안에 처리됐다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윤석열도 계속해서 경찰 끝내 3차 요구까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예. 불응을 했어요. 잡혀가겠다는 거죠. 잡혀가겠다. 특검과 체포영장을 협의했다는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인데 예. 특검이 이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특검하고 협의했다는 게 사실은 네.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특검이 기분 나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천천히 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협의일 텐데 하여튼 뭐 잡혀가는 거죠, 뭐 윤석열은. 잡혀갈 거다. 시간 문제다. 예. 특검에 넘어가면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뭐 경찰이 협의한다고 하지만 특검에서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난번에 예. 특검 이렇게 지명되신 분들 평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누가 제일 빨리 뭐 윤김 부부를 구속할 것 같냐라고 예. 물어보셔서 경쟁, 제가 예, 예. 있다. 객관적으로는 최혜병 사건이 수사가 거의 다 돼서 제일 빠를 것 같지만 네. 조은석 특검의 기질로 볼 때 거기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맞아요. 있는데 예.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김용현 그 기소하면서 예. 그 구속 여부를 법원에다가 이렇게 요구한 것도 네. 그것도 이제 조은석 검사 특유의 어떤 일종의 기술이 발휘된 거죠. 기술이 발휘됐다. 어떤 예, 기술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어떤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음. 그것도 이제 검찰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본인들의 인사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장기간의 재판 진행으로 인해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네. 늘 그거를 예상하고 몇몇 사건을 남겨놨다가 그 사건을 가지고 해당 재판부에다가 그 기소하고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연장하는 풀려나게. 다 못 풀려나게 이제 구속을 연장하는 거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보석에 관한 그러니까요. 뭐 조건을 붙여라 뭐 이런 의견만 냈다고 그래서 이제 풀어줄 결심을 했다. 또 화가 났었잖아요. 예. 우리가 근데 특검이 이 준비 기간 중에 뭐 이렇게 조치를 한 거는 뭐 100번 잘한 일인데 네.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26일이 구속 만기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오늘이나 이렇게 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거를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네. 그래서 그 집행 일시를 26일로 기재해가지고 구치소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날 구치소에 전달해가지고 바로 못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특검이 바로 기소를 하면서 곧바로 기소를 하면서 구속 여부를 구속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면 기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영장 청구할 권한이 특검에는 검찰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만 남는 거라고요. 법원이 재량으로 예.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해서 구속해 달라는 의견을 무시해도 그만이고 네.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자기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저기 한성진 부장판사가 있는 34부에 배당됐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오전에 많이 계시던데 이재명 대통령 예, 시절에 유죄 판결했던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직위원 재판부로 사건이 병합되느냐 아니냐도 그게 이제 직위원 판사가 나 못 받겠다 그냥 거기서 하시라 예. 그러면 또 그게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짧은 수사 기간 동안에 이미 검찰이 해놓은 거를 받아다가 검찰이 해놓은 거 받아다가 공소장 써가지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영장 담당 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되면 판사도 비난을 받겠지만 특검도 그 네. 며칠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특히 뭐 조선일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거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서 뭐라고 또 특검에 흠집을 내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기소를 하면서 그냥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내버리면 전적으로 이거는 법원의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특검은 신속하게 이 풀려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고 네. 법원에다가 요구까지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특검을 비난할 수 있는 지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다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이 부분이 이제 조은석 검사 특유의 기술이라고. 그리고 보세요. 언론은 또 그거에 언론이나 여론은 예. 환호하잖아요. 아, 잘 됐다. 걱정했는데 예. 특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 잘 됐다. 그다음에 보인다. 그 전에 예. 왜 조은석 특검은 굳이 검찰 고검 청사로 들어가 가지고 걱정을 끼치느냐, 이상하지 않냐,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이걸로 싹 사라지잖아요. 반전되잖아요. 맞아요. 그 여러 가지로 이분이 제가 공보에 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되네요. 예, 앞으로도 이런 특수보검사니까. 예, 이런 어떤 기술이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 조은석 특검 빠른 판단과 빠른 행동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제 한성진 부장이 제일 얌체짓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네. 자기가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하는 거예요. 김용현을. 그러고서 사건은 네. 저 직위원 재판부에다가 병합해서 거기서 재판하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성진 판사 입장에서는 해피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생색은 자기가 내고 이 일은 저기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직위원으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직위원이 이걸 병합해가지고 본인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직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베스트죠.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국민의 어떤 눈총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예. 이거를 뭐 병합 안 하겠다, 뭐 나는 구속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못 사는 거지. 못 사는 거지. 그렇네. 그런 기회마저 사라질지 아니면 정말 주기현 판사는 다시 이게 이제 와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상황이 될지는 좀 더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 하여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불신의 지금 꼭대기에 있는 사법부가 꼭 의식할 수 있도록.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냥 넉놓고 있다가 그냥 26일에 풀려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특검이 안 됐다고 조금 1호로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다른 거 민생 먼저 하고 이 특검은 나중에 이랬으면은 아예 그렇죠. 기회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특검 하던 식으로 했다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맞아요. 준비 기간 동안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이게 된 거지. 와, 그 신의 한 수예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 조은석 특검이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서 김용현 절대 풀려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장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풀려나면은 그래도 뭐 특검이 다시 하기 전까지는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만날 수도 있겠고 윤석열 생각은 잡혀 들어간 모습을 좀 보이면서 잡혀 들어가자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런 이래저래, 거겠죠. 예. 이래저래. 어쨌거나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그 본인을 지지하는 파시스트들을 좀 결집시켜서 뭐 반전을 꾀할 여지를 남겨보자 이런 생각일 텐데 그것만 좀 해보자 최소한. 예.